우크라이나의 나토군 파견을 검토하겠다. 지난 16일 뉴욕타임즈는 미국 합참의장이 나토군의 우크라이나 배치가 불가피해 보인다는 발언을 전했습니다. 미국 매체 세마포르는 브라운 합참의장의 발언을 두고 나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군대 투입을 꺼리던 것에서 상당히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간 미국은 우크라이나 무기와 경제적 지원은 제공하면서도 러시아와의 직접적 군사 충돌이 더 큰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 우려에 파병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공세로 우크라이나가 동부 전선에서 열세를 보이자 나토 연국 사이에서는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서방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 무기를 지원하되 러시아 영토의 목표물을 공격하는 데는 사용하지 말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이를 해제하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토군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간다면 놀라운 한국산 무기가 전면에 배치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토군은 지난 3월 폴란드 최대 규모의 지상훈련 드래곤 24를 펼치면서 러시아군에 대항해서 어떻게 싸울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준 바 있습니다. 여기서 단연 돋보인 것은 K2 전차였습니다. 드래곤 24 나토군 훈련에서 폴란드군이 가져온 K2 전차는 최고의 기동성과 훈련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K2 전차는 독일산 레오파드 전차나 미국 에이브럼스와 대등한 능력을 가졌지만 가성비가 뛰어난 전차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전 훈련에 투입되고서는 가성비 이상의 놀라운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드래곤 24 훈련에는 독일 레오파드, 미국 에이브럼스, 프랑스 르클레르, 영국 챌린저 전차 등 서방의 대표적인 전차들이 총출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km 목표물 사격에서 K2 전차가 가장 높은 90%의 명중률을 보이면서 1위를 차지했고, 죽음의 고개라고 불리는 엄청난 경사로를 K2 전차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직선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힘이 좋다는 독일 레오파드도 미국 에이브람스도 이 고개를 전혀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이에 폴란드 전차병이 기고만장해서 경사로에서 멈춰섰다가 다시 올라가는 장면까지 연출했다고 했습니다. 올라가는 것도 힘들지만 경사로에서 멈춰섰다가 다시 가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러시아와의 전쟁을 상정한 나토군의 최대 규모의 훈련에서 K2 전차는 다른 국가들의 전차를 압도하는 힘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다른 국가들의 전차병들은 물론 군 수뇌부와 방산 관계자들까지도 술렁였다고 했습니다. 이 훈련에서 폴란드 20기계화 여단 소속의 K2 전차들은 훈련 기간 내내 최대한 기존 도로들로 기동을 피하고 숲길이나 은폐된 기동로로 신속하게 이동하는 능력을 발휘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 K2 전차에는 폴란드어로 나는 길을 찾거나 길을 만든다 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정말로 이 말처럼 K2 전차는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들 정도의 위력을 보여주며 기존 서방의 명품이라 불리는 전차들 사이에서 그간 불리던 다크호스가 아니라 최강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폴란드의 K2 전차는 긴급 소요분 180대 중에 총 46대가 인도되어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미 초도 출거분에 현지 첫 입하 1주년을 맞이한 바 있는 폴란드 K2 전차는 그동안 여러 차례 진행된 현지 사격 훈련에서도 뛰어난 화력과 명중률을 보이며 검증된 실전장 전차라는 점을 입증해왔습니다. K2 전차의 우수성은 지난해 불발된 노르웨이 수주전에서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한국산 K2 전차와 독일산 레오파드 전차를 최종 시험 평가한 후 노르웨이군은 2번이나 K2 전차를 추천했지만 결국 노르웨이 정부는 독일 레오파드를 선택했습니다. 대당 300억이나 하는 레오파드에 비해 성능은 비슷하지만 대당 150억, 반값에 살 수 있는 K2 전차가 가성비가 훨씬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가격 경쟁력은 훨씬 더 컸고 성능이 비슷한 것이 아니라 K2 전차가 압도했다고 했습니다. 먼저 사격 테스트에서 K2 전차는 3발 중 3발을 모두 명중했는데 레오파드 전차는 한두 발을 놓쳤습니다. 또한 기동력 테스트를 두 전차가 육상 경기처럼 일정 거리를 더 빠르게 가면 승리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레오파드와 K2 전차가 동시에 출발했고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더니 K2 전차가 1.5m 쌓인 설원에서 작심하고 달리자 엄청난 속력으로 레오파드를 앞질렀습니다. K2 전차가 너무 빨리 달리자 노르웨이 육군에서는 차가 뒤집힐까봐 걱정되어 빠른 거 확인했으니 속도를 줄여달라고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노르웨이군이 왜 그토록 K2 전차를 사달라고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노르웨이는 독일산 레오파드 2A 7 플러스를 선택하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레오파드 2A 7 플러스는 리투아니아가 구매를 하면서 생산 라인의 부족을 이유로 무려 대당 600억으로 폭등했습니다. K2 전차가 옵션을 포함해도
대당 180억을 넘지 않기에 3배가 넘는 가격이 된 것입니다. 노레인은 먼저 54대를 구입하고 추가로 18대를 구입할 수 있는 옵션이 있었으나 결국 폭등한 전차 가격으로 인해서 18대는 포기해버렸습니다. 노레인은 K2 전차를 계약했으면 빠르면 올해부터 최소 30대가량의 전차를 순차적으로 받아서 2028년 후반기에는 전차 부대가 완편되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첫 번째 레오파드 전차가 2년 후인 2026년에서야 도착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노르웨이는 당장 국경에 포병 전력을 배치해 저지해야 하지만 전차전에서는 수적 열세와 경험 부족을 보이며 나토에서도 바로 전차들을 파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이에 이미 K2 전차를 구입해서 시점 배치한 폴란드를 불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루마니아는 폴란드와 같이 한국산 K2 전차를 도입하기 위해 마지막 시험을 거쳐서 계약 사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이제 K2 전차 수출 규모와 시점이 굳혀야 될 전망입니다. 루마니아는 총 300대 규모의 전차 도입 계획 중 미국 에이브럼스 54대를 제외한 246대를 도입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17일 한국은 루마니아에서 무기 수출을 매우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번개 배달을 약속합니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은 경쟁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완벽하게 알고 있다며 이것은 배송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을 배경으로 1991년 이후 안보 동면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가동되는 생산 시설을 토대로 빠른 생산과 배송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러시아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무기 도입을 꾀하는 나라들에게 속도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루마니아가 한국과 사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루마니아에서 열리는 방위 전시회에 전세계 나라들이 몰려들어 러브콜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22일부터 24일까지 루마니아 북기 레시티에서 열리는 흑해 방위 및 항공우주 전시회 2024가 열립니다. 여기에 글로벌 방산 업체들이 몰릴 예정인데 루마니아의 K9 자주포, 레드백 장갑차 등을 수출할 계획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K2 전차 입찰을 기다리고 있는 현대 로템도 이 전시에 참여해 현지 마케팅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산 관계자들은 이미 노르웨이에서 성능이 입증된 K2 전차가 또다시 루마니아 테스트에서도 놀라운 성능을 확인했기에 K2 전차 홍보장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나토군이 우크라이나에 배치된다면 폴란드군이 이끄는 K2 전차가 실전에 투입되는 것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러시아에게는 K2 전차가 따라잡을 수 없는 무려 시속 91km를 자랑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 T-14가 있다고 했습니다. T-14 전차는 스펙으로만 보면 5세대 전차로 서방의 전차는 물론 K2 전차를 압도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러시아는 당초 2020년까지 T-14 전차 2300대를 양산하겠다고 말했지만 현재 20여대밖에 생산되지 않았고 지난해에는 한 대 전차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T-14 전차의 성능이 아직 검증되지 않아 전장에서의 대응 능력이 떨어져 처참한 꼴을 당하지 않으려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자랑하는 최첨단 전투체계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가 자랑한 T-14 전차가 투입된다면 전장을 누비는 괴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괴물이라는 칭호는 모든 전차들을 압도하며 굉장한 기동력을 보여주는 K2 전차가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에서도 폴란드가 K2 전차를 대거 도입하자 긴급 보도하며 K2 전차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리뷰하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중국에서는 99A 전차는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중국의 주력 전차라고 떠벌리고 있는데 K2 전차의 제형과 위력을 설명하자 한 중국 네티즌은 어디에서 들었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K2 전차가 나란히 놓인 99A 포탑 5개를 관통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최근 K2 전차 실사격 시험을 성공적으로 끝낸 루마니아에서는 한국산 K9 자주포와 레드백 장갑차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언론들은 K2 전차에 대한 긴급 방송을 편성해 보도하더니 이제 한국을 찾아와 하나공장에서 레드백과 K9 자주포를 취재해 대대적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Potrivit producătorului, Redback este o mașină de ultimă generație care utilizează tehnologii futuriste. Un sistem sofisticat de avertizare prin laser, grenade fumigene și lansatoare de rachete. Vehiculul blindat are un motor de 1000 de cai putere pentru a face față unui teren accidentat.
România ar urma să achiziționeze 246 de astfel de mașini de infanterie. Ministrul Angel Tâlvăr crede că ar putea să le găsească în Coreea de Sud. Suntem interesați și de un tank pe care ei l-au dezvoltat și care este bine cotat la nivel mondial. Mai suntem interesați de o mașină de luptă de infanterie, după cum știți și elementele care țin de echipamente de tip MPAD. Acest vehicul blindat de producție coreeană se numește Redback. Este un vehicul blindat care are o greutate de 45 de tone. În interior încap 6 militari, dar și 3 membri ai echipajului și ar putea să fie o soluție pentru programul de înzestrare al armatei române. Acest vehicul de infanterie este dotat cu un autotun, o mitralieră și 2 lansatoare de rachete. Intenționăm să avansăm cooperarea în domeniul apărării, inclusiv din perspectiva finalizării negocierilor Parteneriatului de Securitate Uniunea Europeană-Republica Coreea. În fond, ceea ce ne dorim este o lume mai sigură și mai stabilă. Pentru că sunt foarte noi, vehiculele blindate coreene au fost vândute deocamdată doar în Australia. Ca să le vândă în România, producătorul promite să respecte legislația din țara noastră și anume să construiască aici o fabrică de mentenanță și de asamblare. România ar fi astfel prima țară din Europa care ar avea o asemenea fabrică. Ministerul Apărării nu a decis modalitatea în care va achiziționa vehiculele de infanterie, dacă o va face prin licitație sau achiziție directă. În schimb, a cerut oferte de preț de la producătorul corean. 루마니아가 항상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등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군이 현대화 사업과 수입차 다변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폴란드를 통해 K방산의 가성비와 신속한 납기 능력을 확인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와 대규모 계약을 맺었지만 폴란드 정권이 8년 만에 교체되면서 그동안 한국 기업들과 계약한 방산 계약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루마니아 계약은 찐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정부는 2024년 국가방위비 예산을 전년 대비 25% 증가한 80억 유로를 올리며 노후화된 무기를 교체하는 사업을 하려 하는데 K2 전차, K9 자주포, 레드백 장갑차 등 모두 한국산으로 바꾸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폴란드에 이어 한국산 무기들을 대거 도입하는 루마니아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하지만 루마니아는 이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산만을 고집하며 실리를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한국산 무기 도입을 경계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이 나온 가장 중요한 이유가 루마니아 한국산 무기를 도입할 때 프랑스가 소외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루마니아가 자주포 입찰을 하자 한국산 K9 자주포가 단독 참여로 결정되었습니다. K9 자주포가 가장 큰 경쟁자 독일 판자우브이츠 2000을 제치고 단독으로 결정되었는데 여기서 프랑스는 프랑스산 자주포 카이사르를 넣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루마니아는 자주포를 차륜형이 아닌 궤도형으로 입찰했기 때문에 차륜형인 카이사르는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프랑스가 정부 대 정부로 계약을 하자고 하자 입찰 방식으로 할 것이라고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프랑스는 에이글 임무의 일환으로 루마니아 캐사르 시스템 4대를 파견했는데 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느냐며 실망감을 표현했다고 했습니다. 프랑스는 이후에도 자주포 입찰에 궤도형 제한을 풀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는데 루마니아는 전혀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루마니아는 K9 자주포를 선택했고 최근 요하니스 대통령의 방안에 맞춰 루마니아 정부는 8억 5천만 유로 규모의 K9 자주포 53문 도입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K9 자주포에 앞서 루마니아가 프랑스에게 타격을 준 것은 신궁이었습니다. 루마니아가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 54기 도입을 한국과 계약했는데 지금 루마니아는 예정보다 빨리 도착한다고 들떠 있습니다. 지난 3월 루마니아 테오도르 인시카슈 장군은 루마니아 육군이 한국에서 구매한 첫 번째 신궁 대공 방어 시스템이 올해 안에 도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신궁 조달 계약은 정부 대 정부 직접 계약으로 체결되었는데 루마니아는 작년 한국 휴대공 방공 시스템 구매에 대한 납품이 신속하게 올해 우리 안에 도착할 것이다 라며 흥분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루마니아가 신궁을 받는다면 국산 무기 체계가 루마니아에 수출되어 인도되는 첫 사례로 기록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지난해 루마니아 정부는 휴대용 대공 미사일을 입찰 방식으로 도입하려 했고 여기에 프랑스 MBDA만 입찰에 참여하자 입찰을 취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LIG 넥슨에 입찰 참여를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프랑스 MBDA가 루마니아의 휴대용 대공 미사일을 납품할 가능성이 가장 컸지만 루마니아는 입찰을 취소하고 정부 대 정부 계약으로 한국의 LIG 넥슨 신공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루마니아는 신국 54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9천만 달러, 한화로 약 1180억 원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는 루마니아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여겨졌는데 루마니아는 경쟁력이 없는 프랑스산 휴대용 미사일을 살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신공은 저고도로 침투하는 적 항공기와 소형 헬기를 격추시키기 적합한 무기체계로 개발 과정과 시험 발사 및 실사격 결과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명중률 100%를 선보여 신의 화살이라는 별명까지 생겼습니다. 한국은 미국산, 러시아산, 프랑스산을 다 써보고 장점만 취합해 신공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MBDA 미스트랄에 비해 약 8kg 정도 가볍고 길이도 40cm가량 짧은데 명중률은 비슷하면서도 가격은 대당 5천만원 이상 저렴합니다. 특히 신공은 미스트랄에게 없는 게 있는데 적 전투기 엔진에서 나오는 열을 추적해 스스로 목표물을 찾아가는 적외선 호밍 유도 방식을 채택해 발사 후 별도의 조준이 필요 없습니다. 이 때문에 미스트랄 추적 훈련 장비를 만지다 신공을 만지면 신세계라고 했는데 장비의 간소화는 물론이고 운용면에서도 상당히 편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한국은 지난해 말 계약하고 올해 바로 납품하는 엄청난 낙기 속도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루마니아는 이미 K2 전차, K9 자주포 등 한국산 무기가 폴란드에 빠르게 인도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LIG 넥슨은 앞서 지난해 11월 사우디아라비아와 4조 원대 규모의 청국토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 UAE에 이은 두 번째 캐거로 최근에 중동 정세 불안이 고조되면서 사우디는 추가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LIG 넥슨은 루마니아에서도 청국토를 수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력 전차 부문에선 현대로템의 K2가 2032년 점유율 19.2%로 2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에이브럼스 전차를 제조하는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22.1%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돼 현대로템을 근소한 차이로 앞설 것이라고 전망되었습니다. 현대로템의 전차가 세계 2위가 된다는 것도 놀라운 전망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K2 전차가 폴란드에 계약한 물량을 납품해야 하는데 루마니아와 250여 대를 또 계약하면 제때 납품이 되겠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의 공장 가동률을 알고 말하는 것이냐고 했습니다. 올해 1분기 공장 가동률을 살펴봤는데 K2 전차를 만드는 현대로템 공장이 11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88.5%로 뒤를 이었고 이어 LIG 넥슨과 카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로템은 지난해 연간 가동률도 102.9%로 4기사 가운데 유일하게 100%를 넘긴 바 있습니다. 2022년 폴란드와 K2 전차 180대 2차 수출 실행 계약을 체결한 이후 납기 준수를 위해 공장 가동률을 높인 것입니다. 유럽의 군수 공장 가동률이 보통 30% 안팎인 것과 비교했을 때 한국 공장의 가동률은 경이로운 것이었습니다. 21세기 전장을 제압할 최강 전투기를 만들자며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이 의기투합한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현재 극히 낮은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데 개발을 주도하고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핵심 생산 설비가 들어선 독일에서도 가동률은 5%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한국은 빨리빨리의 나라로 방산에서도 만들어내는 속도는 어떤 나라도 절대 따라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에도 미국 로키드 마틴과 같은 세계 최고의 방산기업이 탄생할 수 있을까 상상했지만 이제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방산 전시회가 시작되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스타는 F-35 라이트닝2와 한국군의 무기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고입니다. BSDA 2024에서 레드백과 천무가 인상적입니다. 루마니아 북구 레시티에서 열리는 방산 전시회 BSDA 2024 흑해 방위 및 항공우주 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21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이 전시회는 루마니아 국방부 주관으로 열리는 흑해 지역 최대 방산 전시회로 2년에 한 번 열리는데 올해로 9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올해 이 전시회에는 400여 개의 세계 방산업체가 참가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커지는 유럽 방산 시장을 놓고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총리가 20일 개막식에 등장해 연설하며 이 방위 전시회가 국가 차원에서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최근 슬로바키아 총리에 대한 공격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루마니아 클라우스 이오하니스 대통령과 마르셀 치올라쿠 총리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위협이 증대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루마니아에게
더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열리지만 흑해 방위 및 항공우주 전시회라 불리는 이 전시회는 흑해를 둘러싼 국가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 흑해 연안국인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리스, 튀르키예, 세르비아, 알바니아, 조지아 등을 비롯해 주변 유럽국들까지도 큰 관심을 가지고 몰려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흑해에는 크림반도가 위치해 있고 흑해를 통해 곡물을 수출하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봉쇄한 바 있기에 흑해 연안국들은 지금 언제든 러시아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당장 국방을 강화해야 하기에 이번 방산 전시회는 거느 때보다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방산 전시회에는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한국산 무기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BSDA 주인공은 한국산 무기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최근 현지 실사격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끝낸 K2 전차를 가지고 온 현대로템과 이번에 처음으로 BSDA에 참가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LRG 넥슨이 전시회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루마니아 매체 아메 레코그니션은 BSDA 2024 현대로템 루마니아 구매를 앞두고 K2 블랙팬서 전차 선보여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BSDA에 전시된 K2 전차 사진을 올리면서 재원과 사양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갈라치 근처 군사훈련장에서 시연이 있었는데 루마니아 국방부는 노후화된 소련 시대 TR-85와 T-55 전차를 대체하기 위해 최대 6개 대대 총 300대 이상의 새로운 주력 전차를 구매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미 노르웨이에 이어 루마니아에서도 K2 전차가 시험을 통해 최강임을 입증했기에 이번 방산 전시에 전시된 K2 전차에 흑해 연안국들은 물론 유럽 국가들의 관심이 놀라울 정도로 컸습니다. 흑해 연안국인 세르비아에서는 한 군사 채널에서 지난 20일 이것이 세계 최고의 탱크입니까? K2 블랙팬서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에서 K2 전차의 인상적인 기술 혁신부터 놀라운 전투 능력을 보여주며 진정한 엔지니어링 걸작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 한국 전차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전차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영상에 세르비아 네티즌들은 K2는 이미 유럽의 수많은 훈련과 테스트에서 최고의 전차임이 입증되었으며 노르웨이가 정치적인 이유로 레오파드를 선택한 것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최고의 탱크 중 하나이고 우수한 전차입니다. 한국인들은 진지하게 선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르비아가 이 탱크를 구입하는데 얼마나 들까요? 왜 놀라시나요? 저는 한국 스마트폰 삼성을 가지고 있는데 저에게는 최강입니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세르비아 네티즌들은 한국산 전차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그 실전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하자 한 세르비아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의심스러운 분들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믿을 수 있는 군용 소총인 대우 K2 소총을 확인해 보십시오. 이번에 최초로 BSDA에 참가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전시장 가운데 자체 개발해 호주 육군에 공급하기로 한 레드백 보병 전투 장갑차 실물을 전시했습니다. 루마니아가 장갑차 도입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세계 최고 수준의 레드백 장갑차를 솔루션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이르면 상반기 입찰이 공고될 루마니아 장갑차 도입 사업은 1단계로 IFV 246대, 2단계로 52대를 도입해 총 29억 5천만 유로, 한월약 4조 3,400억 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체결된 레드백 호주 수출 계약 3조 1,500억 원을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루마니아 정부는 초도 물량은 수입하되 이후 기술 이전을 통해 루마니아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을 핵심 조건으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2년까지만 해도 이 장갑차 사업은 유럽의 3대 기종 중에 선택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오스트리아 스페인 합작사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아스코드, 독일 아이메트사의 링스, 스웨덴에서 개발의 BAE 시스템즈의 CV90이 후보 기종이었습니다. 이미 CV90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 유럽 각국에서 다수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뒤 갑자기 한국의 레드백이 등장했습니다. 레드백은 호주에서 링스가 레드백보다 더 낮은 가격을 제시했음에도 최종 승리했기에 이번 루마니아 입찰에서도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또한 루마니아 측과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인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차 등 자주포 패키지도 전시했습니다. 이미 K9 자주포는 53문, K10 탄약 운반 장갑차 36대 등 1조 4천억 규모의 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루마니아가 최종적으로 도입을 결정하면 K9은 나토 회원국 중에 무려 6개국이 사용하는 무기 체계가 됩니다. 또한 올해 처음 참가하는 LRG 넥슨도 현지에서 관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LRG 넥슨은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2,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 등 첨단 유도무기와
항만 방어 시스템, 무인화 대기뢰전 등을 선보였습니다. LG 렉선은 지금 루마니아에게 천궁2와 신궁을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는데 루마니아 총리와 국방장관이 신궁을 유심히 보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신궁은 특히 루마니아에게 프랑스가 자신들의 미스트랄을 사라는 압박에도 이를 뿌리치고 선택하려 하는 무기인지라 더욱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지난해 러시아 드론이 루마니아 영토에 들어와 폭발했는데 이에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방공호를 건설하면서 드론에 대해서 극도의 경계심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루마니아는 드론을 잡을 수 있는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을 구입하려 하는데 한국산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신궁 54기를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프랑스산 미스트랄, 러시아산 이글라 미사일 등을 도입하다가 1980년대 이후 한국군이 운영했던 제블린, 미스트랄, 레드아이, 이글라 등 외국산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의 장점을 모은 신무기 신궁을 만들어냈습니다. 신궁은 현재 세계적으로 사용 중인 휴대용 대공무기 명중률이 60% 안팎인데 90%라는 놀라운 명중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신궁은 프랑스제 미스트랄에 비해 훨씬 가볍고 미국의 스팅어보다 명중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또한 신궁은 미스트랄보다 대당 5천만원가량 저렴하고 스팅어에 비해서는 가격이 절반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 루마니아는 신궁을 사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방산 관계자들은 한국산 무기에 눈을 뜬 루마니아가 K2 전차, K9 자주포, 레드백, 천궁, 신궁 등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려 하는데 이는 흑해 연합국들을 비롯해 유럽 전체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